처음 독립을 하거나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경우 자연스레 타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다달이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워 전세 자금 대출을 받거나 목돈을 모아 전세로 살곤 하는데요. 저 또한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살아보았지만 전세가 그렇게 생각만큼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의 장점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월세가 비용이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세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니 나가는 돈만 따지면 2년 동안 몇백만 원 이상의 돈이 절약되죠. 전세 보증금 1억을 4% 금리로 빌린다고 하더라도 매월 이자는 3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 33만 원의 월세로 전세 보증금 1억짜리 집보다 좋은 집도 잘 없고요.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전세는 가장 좋은 임차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부각되는데 큰 돈의 보증금을 맡기는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내 전세금을 2년 후에 돌려준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 이외에는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딱히 다른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랑 짜고 치지 않은 이상에야 공인중개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곤 소유권 확인을 통한 사기 방지, 근저당 확인을 통한 채권 우선순위 확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은 체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가 없죠. 이 정도로는 임대인이 사기를 치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법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전세금 플러스 대출, 즉 영원으로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죠. 또한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상황이 어려워져 안 주거나 못 주거나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한들 보증을 못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돌려받는다고 해도 근저당이나 기타 사유로 일부를 떼일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없이 이사도 못 가고 돈도 묶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전세의 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투자 유튜버들의 말처럼 전세를 살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저도 전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전세의 장점도 꽤나 크기 때문에 주택의 종류에 따른 전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로 가장 많이 살게 되는 원룸, 투룸, 즉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실상 전세로 살기엔 가장 위험한 물건이죠. 저의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물론 건물의 시세 차익도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거래 또한 쉽사리 되지 않죠. 즉 월세를 통한 수익을 얻는 형태인데 이것을 왜 전세를 놓을까요? 실제로 원룸 투룸 전세 매물은 잘 없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가 큰 물건이니 대출이 많아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선량한 임대인들을 매도해서는 안 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부만 전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머지는 월세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룸 투룸에 전세를 살 정도면 사회초년생이거나 목돈이 부족한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의 자산 대부분 혹은 대출을 받아 전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월세로 산다고 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 보증금도 다음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못 준다고 버티는 못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다가구 주택은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근저당에서 1순위가 될 확률은 매우 드물죠. 아파트같이 해당 물건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곳 중에 골라서 임대인도 수익 들어와서 좋고 임차인도 적은 보증금에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기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한 다세대 주택, 즉 빌라입니다. 정말 매매든 전세든 리스크가 큰 주택인데요. 적정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매매도 작업을 당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팔지도 못하고 속쓰리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세는 이야기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고
임대인이 반환 여력이 없어지면 그냥 생돈 날리는 거죠. 정말 평생 살 생각하지 않는 이상이야 단순히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빌라의 어떤 형태라도 거주하는 것은 자산 방어하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인데요. 전세로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형태입니다. 또한 의외로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아 나가는 형태인데요. 아파트의 임차 형태 중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큰 이유는 간단하게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오히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받고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또 투자를 하죠. 혹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잘 되는 편이라 보증보험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아파트는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줄 수도 있으며,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전제는 집값이 안정적 혹은 상승 중일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주택자보다 위험한 사람이 전세입자입니다. 1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 투자의 책임이고, 본인이 낸 대출만 상환해 나가면 집이라는 파이가 큰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으로 떨어져도 7억의 자산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오를 확률도 남아 있습니다.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전세입자는 어떨까요? 전세금 5억이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이야 잘 없지만 높은 확률로 큰 돈을 잃게 됩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매전 갭이 역전되면 집주인은 네가 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계속 살아라, 돈 없다를 시전합니다. 일단 이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내고 있으니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 제한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한을 거절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당신은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거든요. 물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드는 것 자체가 손해고요. 현실적으로 아직 전세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겠습니까? 이제 경매로 이 집이 낙찰되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데, 하락장에 거래도 많이 없는데 경매라고 손쉽게 거래가 될까요? 유찰되면 10%씩 가격이 뚝뚝 깎이고 당연히 전세금보다 낙찰 가격이 훨씬 작겠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낙찰자가 나의 전세금을 다 배상해 주어야 한다면 전세금 이하로 낙찰받은 의미가 없겠죠. 결과론적으로 하락장에서 집을 매매한 사람은 떨어진 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고, 향후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전세입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전세금이라는 큰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돈만 맡긴 거니 자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없죠. 실제 현재 뉴스를 보면 집값 하락에 따른 뉴스가 상당수지만 전세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비교 사이에서 큰 돈을 준비할 수 있고, 단순히 숫자만 계산한다면 전세가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내 전세금이 100%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전세를 왜 주는 것일까요? 돈이 모자라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감당할 수가 없고, 안타깝게도 전세라는 제도는 전 재산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정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자가 보유율은 60% 정도인데 나머지 40%의 집은 누가 임대를 주는 것일까요? 대단한 대부호라서 남은 40%의 집 명의를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일까요? 임대 주는 사람 대부분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집을 매매하는데도 신중해야겠지만 전세로 사는 데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